2019년도 9월 5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4일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우신, 이대부공, 중앙 등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이 새누리당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방탄국회 제19 감싸기 등 거세지는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한미가 북한 급변 사태 등의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처리 임무 등을 수행하는 연합사단을 내년 초에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2주간 고심 끝에 임영록 KB금융지주사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 원안을 결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클론이 부릅니다. 도시탈출.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4일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우신, 이대부고, 중앙 등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자사고 운영 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청문 및 교육부 협의 과정을 거쳐 10월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미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탈락 학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많은 자사고가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유발해 일반고 교육 환경을 악화시켰다며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사고로 존속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탈락한 학교들은 2016년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진행 중인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일반고로의 자진 전원을 신청하는 자사고는 이미 밝힌 대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정치권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방탄국회, 제19 감싸기 등 거세지는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김태현 의원은 4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없이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이 내놓은 대안을 당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여권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방탄국회 비난의 면피용으로 불체포 특권 개혁을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방탄국회 개선책 마련에 가세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이 같은 시도가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움직임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방탄국회 논란은 헌법과 국회법, 형사소송법이 서로 얽혀있는 문제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26조 등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정치권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국회 회기 중에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영장실질심사에 스스로 출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쉽게 말해 제발로 법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해당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2012년 8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현영희 전 의원은 정작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정치인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절차이며 검찰의 정치권 망신 주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정치권의 항변이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한미가 북한 급변 사태 등의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 처리 임무 등을 수행하는 연합사단을 내년 초에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두 국가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연합사단을 편성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방부는 4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케팔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전시에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키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2년 당시 김상계 육군참모총장이 산악지형 전투에서 따로 노는 한국군과 미군의 전력을 함께 운용해야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며 존 D. 존슨 미 8군 사령관에게 연합사단 창설을 제의한 뒤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참모부 조직만으로 구성이 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미 2사단 일부 전력과 한국군 1개 기계화 보병 여단이 함께 연합부대를 구성 작전에 투입된다. 특히 이 사단은 전시 북한 지역에 대한 민사작전과 WMD 제거와 같은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작전 기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WMD 시설 경비와 해체, 보존 및 수송 등의 임무는 이미 2010년부터 양측 간의 논의가 돼 왔던 것이라며 연합사단은 평소에는 각자 부여된 임무 수행 훈련 내지 전술 토의를 하다가 북진시에 움직이는 부대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이 2주간 고심 끝에 임영록 KB금융지주사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중징계 원안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금감원장이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뒤집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행장은 중징계 확정 소식을 듣고 행장 측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임 회장은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권리구제 신청 의사까지 밝혀 자진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최 원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 행장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주간의 심의 과정에서 규명된 사실관계와 해당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지난해 7월 이후 국민은행 주전상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지만 위법 부당행위를 확인하지 못해 사퇴를 방치한 점이 확인됐다. 임 회장은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바꾸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이 드러났다. 최 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과 국민은행 김중웅 의장을 만나 특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KB금융 수뇌부 중징계에 따른 경영 공백을 우려해서다. 사실상 임 회장과 이 행장의 퇴출을 감안한 행보다. 그는 이사회가 소명감을 갖고 KB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고객과 시장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박윤경의 안개꽃 당신. 당신을 그리워하는 이 밤이 정말 싫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헤아리다 잠들곤 했어. 몇 번이나 지운지도 몰라. 내게 남은 미련까지도 하나를 안개꽃을 전하며 돌아서던 눈물이 많던 나를 달래주고 흔들리던 나를 가끔 안아주던 당신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새겨놔요. 계절이 몇 번인가 스쳐갈 때 방황의 끝에 있을 당신이 어쩌면 후회할지도 꽃이 놓인 탁자에 숨겨둔 사진,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 그리워하는 이 밤이 정말 싫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헤아리다 잠들곤 했어. 몇 번이나 지운지도 몰라. 내게 남은 미련까지도 하나름 안개꽃을 전하며 돌아서던 당신까지도 눈물이 많던 나를 달래주고 흔들리던 나를 가끔 안아주던 당신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새겨놔요. 계절이 몇 번인가 스쳐갈 때 방황의 끝에 있을 당신이 어쩌면 후회할지도 꽃이 놓인 탁자에 숨겨둔 사진,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던진다. 네,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 교착 정국은 추석 연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여야의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의장 성명을 내고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90여 개의 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모두 이뤄낼 것을 제안했다. 세월호 중재를 자처했던 정 의장은 성명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5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에 관한 일정을 합의해 정부와 관련 기관, 국회가 예측 불가의 혼선을 겪지 않고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이런 내용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정 의장의 제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과 별도로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법안 분리 처리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계류 법안과 세월호법의 동시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 회동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이날 오전 경남 양산 고리 원전 2호기를 방문하고 서울로 돌아온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후 일정을 모두 비웠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연휴 시작 전 마지막 담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지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회 심사가 끝난 93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양보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락은 없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이후에는 반드시 국회를 정상화시켜 국민 안정과 민생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연휴 전에는 힘들다는 뜻이다. 전국 정상화의 키를 쥔 박근혜 대통령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탓에 새누리당으로서도 당장 뾰족한 해법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는 양보할 만큼 했다는 말을 반복하며 거듭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은 추석 연휴 동안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여론 정지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추석날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유가족의 합동 차례에 참석하고 개별 의원들도 연휴 기간 동안 진도 팽목항의 실종자 가족들을 방문하기로 했다. 동시에 추석 이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월호 특별법 대응책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에 대비한 법안 선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의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응원단을 참가시킨다면 환영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우리가 파견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어느 나라든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긍정적 효과를 잘 알지만 북한 응원단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완전히 없다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북측 응원단 파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응원단 파견은 북한의 많은 엘리트 체육인과 응원단이 와서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며 긴장을 완화할 좋은 기회라며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정부 당국이 참 무능하다고 했다. 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비를 맞는다고 북측 응원단이 울고불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국민에게 북한을 이해하는 교육이 되었느냐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째째하게 국제 관례를 얘기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남북 공동응원단 구성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응원단 체류 비용 문제만으로 보긴 어렵고 남북한의 기본적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유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어려운 게 어디 있느냐라며 인천 아시안게임이 인천시의 엄청난 부채 속에 열리는데 성공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핫산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북러 경제협력사업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우회 참여를 지원하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외통위는 오는 18일에서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두 도시를 방문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와 정부 당국이 4일 밝혔다. 방문단 규모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 지역인 낮은 방문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 승인에 앞서 북한의 수용 의사가 필수적이어서 아직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측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외통위는 북측 거부로 낮은 방문이 어려워질 경우 러시아 핫산이라도 방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통위원들의 낮은 핫산 방문 취지는 최근 여당 지도부의 오이사 조치 해제 및 완화 주장,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과 맞물려 남북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진항 항만 현대화와 복합 물류 사업, 철도 개보수를 골자로 하는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 중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당시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으로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윤도현의 노래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5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성장률을 당초 4%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던 한국은행이 또다시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4일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직전 분기보다 0.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속보치에서는 2분기 GDP를 0.6%로 추계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속보치 발표 이후 입수된 6월 국제수지, 산업활동 동향 등을 반영했다며 순수출이 예상보다 작아진 것이 하향 조정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증가율은 1.9%에서 1.7%로 낮아진 반면 수입 증가율은 0.8%에서 1.1%로 올라갔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속보치보다 각각 0.2%포인트 떨어졌다. 민간 소비도 0.3% 감소해 2011년 3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분기 GDP 성장률 조정으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3.68%가 됐다. 한은은 지난 7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이 상반기 3.8%, 하반기 3.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명목 GDP는 원화 강세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4% 감소해 2008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이 다음 달 18일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올해도 금융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수만 명이 같은 날 시험을 보는 이른바 A매치를 치르게 됐다. 올해는 채용 인원마저 줄어 더 좁아진 문을 뚫어야 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오는 10월 18일로 신입 직원 공채 필기시험 일자를 확정했다. 아직 채용 공고를 내지 않은 예금보험공사나 한국거래소 등 다른 금융공기업도 같은 날 시험을 볼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내부적으로 다음 달 18일을 필기시험 날짜로 정해놓은 상태다. 금융공기업이 같은 날 시험을 보는 관행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됐다. 우수한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다 보니 자연스레 시험 날짜를 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먼저 시험 날짜를 공고하면 금감원이나 다른 금융공기업들이 따라오는 방식이다. 금융공기업은 대졸 초임이 3천만 원대 중반이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 안팎으로 높은 데다 일반 기업에 비해 구조조정 불안감도 적어 인기가 높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줄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채용에서 70명을 뽑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을 앞두고 있어 채용 인원을 50명 내외로 줄일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해 72명을 뽑았으나 올해는 62명 이내로, 금융감독원은 50명에서 45명, 수출입은행은 40명에서 32명 내외 등으로 줄일 예정이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는 질타하고 기업과는 규제 개선을 위한 한라인을 설치하는 등 강원 양면 모습으로 투자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최 부총리는 4일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금융산업 전반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까지 보여 걱정이 많다면서 만연한 보신주의와 소극적 영업관행이 금융업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보 위주로 안전하게 대출을 해주면 불이익은 없고 보상만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담보 위주 대출에서 벗어나 창조금융, 기술금융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라는 요구다. 반면 최 부총리는 기업인 80명으로부터 경영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한라인을 개설했다. 최 부총리는 한라인 이메일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관련된 애로 건의사항이 있거나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사안이 있으면 주저 말고 건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라인에는 대기업 20곳, 중견기업 20곳, 중소벤처기업 40곳의 대표가 포함됐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용임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펑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임은 아시려나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 되어 하나리 맺혔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펑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 님은 아시려나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추석 연휴 내내 날씨가 좋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간간히 끼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소나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량이 늘겠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대전, 부산 29도, 전주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만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낮더위가 나타나면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을 전망이니까요. 명절 음식들 보관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레일에서는 오늘 하루 628편의 열차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송역 증대를 위해서 임시열차도 57편이 배차가 된 것인데요. 오늘 준비된 열차의 좌석은 대부분 매진이 됐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하행선 열차 중 자리가 남아있는 구간은 경춘선으로 용산역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열차까지 5편의 열차에만 각각 70에서 100석가량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외 다른 구간과 나머지 열차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에 자리가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때문에 주로 입석 승차권을 구하실 수 있고요. 상행선 열차도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에만 좌석이 조금 여유가 있을 뿐 경부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은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KTX 열차에는 테이블을 마주하고 네 분이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가족석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가족끼리 열차 이용하실 때 이 가족석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함중아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면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 내 마음은 서러워 나는 울고 말았네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이 4일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실종자 구조 및 수색 주무부처인 해수부 관계자가 인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차관은 4일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 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 발표 기자회견장에서 세월호 인양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수색의 대안으로서 인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색 작업이 한계에 도달한 후에는 배를 방치해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해수부는 실종자를 전부 찾을 때까지 인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일에도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은 수중수색이 끝나야 한다. 아직은 기약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성균 해양경찰청장도 세월호 선체 내부에 붕괴 위험이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색할 수 있는 날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수색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마지막 실종자 한 명까지 찾겠다는 각오로 수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축대나 저수지 붕괴 징후 등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일을 감안해 9월부터 매월 16일이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되고 전국 90개 해경파출소에 내년부터 3, 4년에 걸쳐 12톤급 고속구조정이 배치된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세월호 조타기가 평소 이상 신호를 자주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4일 광주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진행된 청해진 해운 임직원 재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운항을 책임진 3등 항해사 박모 씨는 조타기 고장을 알리는 알람이 수시로 울렸다. 평소에도 조타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알람이 울리면 소리를 끄고 조타기 전원을 껐다가 켰다. 타각을 하는 중에도 알람이 울려 전원을 껐다가 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왜 알람이 울렸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사고 당시 운항 중에는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등 항해사에 잘못된 변침 지시가 있었다는 기관장의 주장도 나왔다. 세월호 기관장 박모 씨는 침몰 직전 조타실에 있었는데 3등 항해사가 145도로 전환하라고 변침을 명령했다며 140도에서 145도로 바꾸려면 우현 또는 좌현 5도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좌현 5도라는 식으로 지시해야 착오가 생겼을 때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항해사 박 씨처럼 변침 목표 각도로 지시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장 박 씨는 이날 항해사 지시를 받은 선원 종우 씨가 변침을 시도하는 중 조타기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당황해했다고 진술했다. 기관장 박 씨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 조타실에 자신과 항해사 박 씨, 조 씨 등 3명이 근무 중이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조타실 앞 엔진 조정 장치를 확인했고 항해사 박 씨는 초단파 무전기 앞에서 변침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항해사에게 정확한 운항 명령으로 다시 지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운배가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4일 철도 부품업체 3표 ENC에서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영 의원을 5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쪽에서 입법 로비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5천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같은 날 기소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항만 하역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아들 집에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숨겨둔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같은 날 재판에 넘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나란히 구속됐고 오는 9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검찰은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새정치연합 신계련 신학용 의원을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3일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도 보강수사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교사나 대학 교수는 국공 사립학교를 막론하고 교단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 해제되고 성범죄로 형이 확정돼 취업 제한 중인 경우에는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서 훨씬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교원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이들의 임용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만 결격 및 당연퇴직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인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증도 박탈한다. 또 교사나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학생과의 격리를 위해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 교육이 강화되고 교원 성범죄 사건은 시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초중고교 교사는 240명에 달하며 이 중 115명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지난해 2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성범죄자의 주소 그리고 직장 정보에 대한 오류가 많아서 추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던 성범죄자 모 씨는 지난해 7월 5일 충북 제천시로 이사한 뒤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7일 뒤인 11월 28일에서야 바뀐 주소지가 인근 주민에게 고지됐다. 이미 모 씨는 제천시를 떠나 경북 봉화군으로 다시 거처로 옮긴 뒤였다. 법무부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에 모 씨 주소는 서울 마포구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주소지는 모 씨가 근무하는 회사 주소지로 실거주지는 서울 성동구였다. 또 모 씨는 교정시설 수용 중인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출소해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었다. 정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민생침해 범죄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의 기본 자료가 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가 오류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송부받아 관리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공개 고지 명령과 보호 관찰 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성범죄자 1,068명 가운데 8%에 해당하는 86명의 거주지가 부정확하게 입력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9명은 거주지 변경 신고 이후에도 잘못된 주소지가 그대로 있었고 최장 154일간 잘못된 주소가 기입된 사례도 있었다. 또 감사원이 등록 대상자 중 130명을 표본 추출해 고용노동부 자료와 대조한 결과 20명의 직장 정보가 변경됐는데도 무직이거나 이전 직장에 재직 중인 것처럼 관리가 되고 있었다. 출소자 29명은 교정시설 수용 중인 것으로 등록됐다. 모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출소했으나 185일 후인 11월 13일에 거주지가 파악됐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관리 오류에 대해 남탓하기 바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소지 진위 확인은 경찰이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모든 관리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최소 반기에 한 번 직접 대면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로펌 사무장이 돈을 받고도 소송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본인뿐 아니라 로펌도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5부는 조모 씨가 사무장 김모 씨와 D 로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5,050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씨는 2010년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조 씨는 해당 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D로펌에 찾아갔다. 조 씨는 그곳에서 김 씨를 만나 소송이임 약정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으로 4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김 씨는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조 씨를 안심시키고도 소송 업무는 진행하지 않았다. 김 씨의 말만 믿고 기다린 조 씨는 나중에서야 김 씨가 정식으로 로펌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약정서에도 로펌 도장을 찍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조 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이미 3년인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시기였다. 결국 김 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조 씨는 김 씨가 소송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원고의 소송 의뢰와 함께 약정서를 작성한 장소가 김 씨가 근무하는 로펌 사무실이었고 약정서에 로펌 도장은 없었지만 명의가 기재돼 있는 사실 등에 비춰 김 씨와 로펌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씨와 소속 로펌은 원고가 받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조관우의 하얀 나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그리움 말아요. 떠나간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거 서러워 어디로 가왔을까. 길 잃은 나는 어디로 갈까요. 힘차는 하얀 나비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거 서러워 말아요.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다음은 국제민기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단행한 개각 및 여당 당직 인선에서 새로 임명된 인사들이 취임하자마자 앞다퉈 우경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이나다 노모미 신임 정무조사회장이 취임 후 민방인 BS 후지에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주한 고노다마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방송에서 고노다마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인해 국가의 명예가 국제적으로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담화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파의 최선봉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아베 총리의 추천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행정개혁상에서 자민당 정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나다 정조회장은 2012년 12월 입각한 뒤 야스쿠니 신사 제사에 꼬박 참여해왔다. 2011년 8월에는 한국의 독도지배 강화 실태를 살펴보겠다며 울릉도 방문길에 나섰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적도 있다. 정부의 법안을 사전 심의하고 각계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정조회장 자리에 극우 성향의 이나다가 취임한 만큼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산케이 신문은 이어 에토 아키노리 신임 방위상 겸 안보 법제 담당 3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취임 당일 밤 기자회견에서 그는 아베 정권이 지난 7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나라도 한 나라만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법 정비를 생각해야 하며 제대로 검토하고 더 나은 모양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향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이따른 우경화 발언과 함께 새로 출범한 아베 2기 내각의 강요 19명 중 15명이 우익 성향 단체인 일본 회의 소속으로 밝혀지면서 직전 내각보다 더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회의는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기, 왕실 존숭, 개헌, 애국심, 방위력 정비 등을 강조하며 아베 정권 우경화 전선의 돌격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격퇴하기 위해 국제적 군사연합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또한 서방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발에 대응해 동유럽 방위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군도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타임스와 가디언은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4, 5일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IS 소탕을 위해 중동 동맹국까지 아우르는 정치 군사 연합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서방 측의 일방적인 이라크 개입은 안 된다며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연합체에 포함될 것이라고 의회에 설명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과 압둘라 요르단 국왕이 연합체 참여 요청을 받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을 중동에 보내 동참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나토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안해하는 동유럽 지역의 군사준비 태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회원국에 대한 위협을 나토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집단안보 원칙을 재확인하고 신속 대응군 찬설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나토는 또 탄약과 유료 등 군수물자를 사전에 동유럽에 배치했다가 신속 대응군이 투입되면 곧바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현지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대폭 강화했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우크라이나 연례연합군사인 레피드 트라이던트에 미군 200명을 파견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중국 31개 각 성의 국내 총생산 합계가 중국 전체 GDP를 초과하는 이상한 수입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각 성 정부가 GDP를 부풀려서 발표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중국 31개 성의 GDP 총합은 30조 3천억 위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국 전체 GDP는 26조 9천억 위안에 불과하다. 이론상으로는 각 지방의 GDP 총합은 전국 GDP와 같아야 하는데 무려 3조 4천억 위안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사실 중국 31개 성의 GDP가 중국 전체 GDP보다 많은 기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청년부는 4일 국가통계국 자료를 토대로 이미 2004년 각 성의 GDP 총합은 전국 GDP보다 8천억 위안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2005년에는 이 차이가 1억 4천억 위안으로 2008년에는 2억 위안으로 더 커졌다. 이어 2010년에는 3억 5천억 위안, 2012년 5,700억 위안, 지난해에는 6.6억 위안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중국 각성의 GDP 합계가 전국 GDP보다 많고 그 차이도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각성 정부가 실적상 이유로 GDP를 부풀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DP로 성과를 평가받는 각성의 석이나 성장은 자신의 임기 내 GDP 증가율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을 용납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공업 증가치를 중복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본사가 있는 곳에서만 계산을 해야 하는데도 관할 지역에 공장이 있을 경우 지역마다 이를 중복으로 계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중국은 GDP로 모든 것을 평가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GDP만 단편적으로 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지난 6월 단순히 GDP 성장률만으로 영웅을 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GDP 지상주의, GDP 숭배론의 오랜 관습이 쉽게 고쳐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아랍의 CNN으로 불리는 알자지라 방송이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의 탄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아랍권에서 정부 비판과 여성 인권 문제 등을 자유롭게 보도하는 거의 유일한 위성방송이다 보니 왕정 군부 독재 체제인 아랍 국가들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기 때문이다. 특히 아랍의 봄으로 탄생한 민주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부 독재로 회귀한 이집트가 가장 앞장서서 알자지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이집트 국영통신은 3일 이집트 행정법원이 알자시라 부바셰르 미스르의 위성 송출을 중단하라고 자국 인공위성 운영사인 이집션 나일셋에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알자지라의 채널권도 박탈하면서 폭력을 유발하는 조작된 뉴스를 내보내고 국론을 분열하기 위해 국제적 음모를 꾸민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알자지라에 대한 아랍 정부들의 강력한 견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알자지라 이전만 하더라도 중동 시민들은 국가의 검열을 받는 국영TV 외에 다른 방송을 보기가 힘들었다. 1996년 등장한 알자지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문제나 시리아와 레바논의 관계, 이집트 정부 등에 대해 논쟁적인 보도와 자유로운 토론 방송을 내보냈다. 이 때문에 알제리는 알자지라 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도시들의 전원을 완전히 끊어버린 적도 있고 요르단, 쿠웨이트는 알자지라 사무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휘성의 노래입니다. 안 되나요? 처음 그댈 본 날 훨씬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나를 사랑하며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나를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대만 내게 있으면 그대만 있어준다면 다음은 사설입니다. 사고보다 더 실망스러운 군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군이 연이은 사고와 함께 잦은 말 바꾸기와 미숙한 대응으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윤일병 쿠타 사망과 신현돈 전 육군 1군 사령관의 만취 추태 등에서 군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음에는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질타와 지적을 받고 난 뒤에야 슬쩍 말을 바꾸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말 바꾸기의 빈도 또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신전 사령관 사건을 군 수뇌부가 파악한 시점을 놓고 하루 만에 말을 뒤집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이 일에는 사건 발생 뒤 공식 보고받은 것은 없고 최근에야 인사개통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됐다고 했지만 3일에는 사건을 알게 된 수도방위사령부가 바로 육군본부에 보고했으며 당시 권호성 육군총장이 신전사령관에게 지휘소로 즉각 복귀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물러섰다. 윤일병 사망 사건도 관할권이 이전되면서 사망 원인이 뒤바뀌었다.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여전히 드러낸 것이다. 처음 사건을 맡았던 28사단 군 검찰단은 윤일병이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 즉 음식물로 기도가 폐쇄되면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사건을 새롭게 맡은 3군 사령부 군 검찰단은 2일 윤일병의 사인을 폭행으로 인한 쇼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가해자 4명에 대해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군의 말바꾸기와 허술한 일처리가 의혹만 키운 셈이다. 2일 충북 증평의 제13 공소특전 여단에서 발생한 대원 2명의 사망사고도 인재나 다름없다. 특전선은 미군 등이 실시하는 새로운 포로 체험 훈련을 도입했다가 비극적인 사고를 냈다. 처음 실시하는 극한 훈련인 만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수적인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고와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덮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즉각 진상을 알리는 시스템부터 확립을 해야 한다. 과거 군은 보안에 치우쳤지만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축소 은폐까지 이해해 주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변했고 인권의식이 높아졌다. 군은 투명한 진상 공개를 통해 변화된 안보,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1년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 단계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군대답게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부디 흐트러진 군기강을 다잡고 강한 전투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도록 해달라.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금융낙하산 근절 안 하면 KB 같은 사태 또 일어난다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전산 시스템 교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KB 금융지주 이명록 회장과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어제 국민은행은 주 전산기의 성능과 비용을 이사회에 허위 왜곡 보고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면서 이들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했고 임 회장도 퇴진 위기에 몰렸다. 금감원이 밝힌 허위 보고 실태를 보면 국민은행이 한국의 대표적인 은행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전산 시스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1억 건 가운데 400만 건에 달하는데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수요 비용도 당초 2,064억 원에서 3,055억 원으로 늘어났다. KB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측이 편을 갈라 싸우다가 검찰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간 임 회장과 박근혜 정부 금융권 실세 인맥인 이 행장의 대결이었다. 이번 징계로 KB금융은 역대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초대 통합은행장인 김정태 행장은 국민카드 합병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를 받았고 이후 황영기, 강정원, 어윤대 금융지주 회장도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그때마다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한 징계라는 뒷말이 나왔다. 이 말을 뒷받침하듯 전 정권 때 임명된 회장이 물러나면 새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회사의 경영진이 정권에 좌우되다 보니 간부들은 능력보다 연줄에 목을 매달았다. 최근 국민은행이 임직원들의 횡령, 불법 대출 등 부정비리가 잇따르고 수익성이 시중은행들 가운데 꼴찌로 떨어진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은행은 자기 자본 기준으로 국내 최대 은행이자 외국인 지분이 60%를 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의 대표은행이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허술한 내부 통제로 만년 사고 뭉치니 국제적인 수치다. 금감원은 평소 감독을 제대로 안 하다가 여론에 밀려 무리한 중징계를 하거나 시간을 질질 끌어 금융회사들을 만신창이로 만들곤 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권을 질타하기 전에 모피아의 낙하산 인사를 멈춰야 제2의 KB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우연히의 노래입니다.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나를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오늘 밤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나를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베네수엘라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나쁜 기억은 털어내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신태용 코치가 임시 사령탑을 맡은 축구 대표팀이 5일 오후 8시 경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베네수엘라와의 평가전을 통해 브라질 월드컵 이후 달라진 면모를 선보인다. 35세 노장 이동국과 31세 차두리가 가세했고 브라질 월드컵에서 썼던 4-2-3-1 포메이션 대신 4-1-2-3으로 나선다. 4일 오후 400여 명의 팬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훈련을 통해 이런 변화가 감지됐고 신 코치도 과거 같으면 감추려고만 했을 내용까지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성용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혼자 나서는 것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에서 줄곧 박종우, 한국영 등 수비력이 좋은 선수와 짝을 이뤘지만 이번에는 홀로 수비를 전담한다. 월드컵 이후 떠난 팬들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5선수가 공격 대응에 선다. 왼쪽 측면 공격수는 손흥민, 오른쪽은 조영철이 맡고 이동국은 원톱으로 나선다. 이청용과 이명주가 뒤를 바친다. 대표팀에서 주로 오른쪽에서 뛰었던 이청용을 중앙에 포진시켜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를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신코치는 기성용은 홀로 수비 역할을 해낼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서 이청용과 이명주가 상대를 전진 압박하면 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비 포백 라인으로는 왼쪽부터 김민우, 김영권, 김주영, 차두리가 선다. 골문은 김진현이 지킨다. 홍명보 전 감독 시절 수비에 치중하다가 역습을 노리던 포메이션을 공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바꾼다. 다만 전날 훈련에서는 상대팀의 코너킥 때 손흥민이 센터 서클 부근에 홀로 서 있다가 김진현으로부터 길게 공을 받아 상대 골문을 향해 돌진하는 훈련에 꽤 공을 들였다. 센츄리 클럽 가입을 벼르는 이동국과 손흥민, 조영철 등의 젊은 공격수가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주장 완장을 찬 이청용이 공격 축구 지휘관으로 제 몫을 해낼지, 소속팀에서 잇따라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과 기성용의 감각을 유지할지, 그리고 김영권을 빼고는 모두 새 얼굴인 포백 라인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다. 한편 구자철과 처음 태극마크를 단 임채민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동반 금메달에 도전하는 핸드볼 국가대표팀이 4일 태릉선수촌에서 출정식을 갖고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에 대한 다부진 결의를 다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남자 대표팀 김태훈 감독은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처럼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인천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남자 핸드볼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까지 무려 5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2006 도하대회에서 중동의 터스에 밀려 4위로 떨어졌다가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정상을 탈환했다. 주장 박준규는 지난 4개월여간 엄청난 훈련을 소화해내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생각을 알 수 있다면서 유럽 기아 선수가 많은 중동세가 강하지만 우리가 유럽과 한두 번 붙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자 대표팀은 중동의 강팀 등을 피해 일본, 대만, 인도와 함께 D조에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초 바레인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 정상을 재확인하겠다는 각오다. 여자 대표팀의 이명철 감독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는데 금메달이 있는 우생순이 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감독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눈물의 은메달을 따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여자 대표팀도 한 수 아래 중국, 인도, 태국과 A조에 편성돼 금메달을 향한 발걸음이 한결 가벼운 상태다. 여자 대표팀은 2006년 도하대회까지 5연패했다가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동메달에 그쳤다. 마지막 남은 우생순 신화의 주역인 주장 우선희는 누구나 금메달을 예상했지만 동메달에 그쳤던 4년 전 광저우에서의 아픔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국제대회인 만큼 금메달로 마무리하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세계일보 기자였습니다. K-윌이 부릅니다. 네가 필요해. 잘 있었냐 너의 인사 말에 참았던 가슴은 또 뜨거워지고 정말로 내가 알던 넌지
한참을 되묻고 1년 만인 목소리에 반가웠고 보고 싶었단 말에 자꾸 눈물만 내려와. 너도 나만큼 아팠던 걸까.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나는 똑같아.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사람 난 너여야만 해. 내 사랑이 넌데 너 없인 안 돼. 네가 필요해. 길을 걷다 보고 다시 보고 내 손을 꼭 잡은 네 손을 또 보고 괜히 또 놓고 다시 잡고 바보같이 웃고 둘이라서 행복했던 소박했던 함께라 당연했던 그런 것들만 생각나. 그때 우린 왜 몰랐던 걸까.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나는 똑같아.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사람 난 너여야만 해. 내 사랑이 넌데 너 없인 안 돼. 네가 필요해. 지금 달려가 당장이라도 널 품에 안고 숨이 차올라 넘칠 만큼 외칠 거야.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사랑할게 널. 두 번 다시 너를 놓지 않아. 널 떠나지 않아. 내 사랑 너니까. 약속할게 나. Oh yeah. 영원토록 널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해.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에 3박 4일 이상 고향에 머무는 비율이 10년새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와 2004년 추석 귀성객 통행 실태 사전조사 결과 3박 4일 이상 고향에 머무는 비율이 2004년 40.3%에서 올해 25.5%로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당일 귀성, 귀경 비율은 12.4%로 10년 전보다 2%포인트 증가했고 1박 2일 체류도 32.2%로 7.1%포인트 늘었다. 이런 체류 일수 변화는 수도권 인구 유입과 비수도권 거주 부모 세대 감소로 중장거리 이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었으며 명절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수도권 거주자의 귀성 지역 가운데 수도권 내 이동은 23.2%로 4.9%포인트 증가했다. 역귀성 비율도 늘었다. 수도권에서 귀성하지 않는 사람은 75.4%로 과거와 비슷했지만 이들의 부모가 역귀성하는 비율은 13.8%로 5.2%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추석에 염려되는 점에 대한 설문에서 남성은 교통체증과 선물 비용을 많이 꼽은 반면 여성은 음식 차리기 등 가사노동, 추석 음식 비용 증가 등을 들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서울도심이 2018년까지 자동차보다 사람과 자전거가 우선인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보행 친화 도시가 4년간 본격화돼 서울 도심 지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종각과 광화문,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뻗은 세종대로, 청계천, 대학로 등 4대 문안도로 12개 노선의 차도를 15.2km 축소한다. 또 종로 보신각에서 안국동 로터리에 이르는 우정국로의 차도도 1개 줄이고 그 자리에 각각 인도를 넓히고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밀도가 높은 4대문 안에선 자동차보다 사람과 자전거 통행이 우선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주택가, 공원 등 생활공간의 보행 전용 거리도 매년 10개씩 늘려 2018년 105개소로 2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심의 대각선 광폭횡단보도도 50개로 확대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동주민센터를 마을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한다. 시는 사회복지사 인력을 2018년까지 2,000명, 방문간호사는 450명 더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4년간 1,000개를 증원해 추가로 4만 명을 돌본다. 이 밖에도 다양한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홍릉에는 2017년까지 고령 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창업기업 등을 총괄 지원하는 스마트 에이징 클러스터가 들어서고 창동, 상계동 38만 제곱미터 일대는 문화상업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수도권 동북부 광역 중심지로 육성한다. 개포 외국인 학교 부지는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가 조성돼 IT 복합산업 인프라를 갖춘다. 서울시는 4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투자 수요를 총 8조 3,350억 원으로 예상하고 이 중 실제 신규 투자는 3조 800억 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현재 신규 사업 가용 지원은 5조 4천억 원으로 추산돼 안전과 복지 분야 국비 지원 및 기존 사업 예산 절감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 5기가 시민이 체감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에 성과가 있었다면 앞으로 4년간은 하드웨어인 도시공간의 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승환의 1000일 동안 전해드리면서 9월 5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일 동안 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어왔었던 거죠. 어리석게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헤어지자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 내 모습이 낯설어 보이진 않을런지 그 1000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1000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난 괜찮아요.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은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 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전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잊지 마요 우리 사랑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천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혹시 내가 당신